반갑습니다. 책 다 받으셨죠? 네. 저번 주에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요약집 10번 읽으라는 거. 네. 했었구나. 쉽지 않아요? 3번 정도만 읽으면 이제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한 6번, 6번째 읽으면 하루에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6번 정도만 읽으면 그 뒤부터는 하루에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 그랬죠? 외우려고 덤벼들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꼭 암기할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몇 가지를 체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거 뭐 금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는 것들 일부분은 암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 주에는 책 교재가 안 나와서 프린트로 했죠. 물이 저번 주 요약집에 있는 거랑 내용 똑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메모한 거 있으면 그 요약집으로 다 옮겨 놓으시고요. 옮겨 놓으시고 프린트물 갖다 버리세요. 쓸데없는 자료들은 자꾸 이렇게 버리는 게 좋습니다. 프린트물 같은 거 자꾸 들고 다니지 말고 일단 옮겨 놓고 나서 요약집 갖고 일단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봅시다. 이제 강의 방식은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30분? 예, 기출 천재 문제 풀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 봅시다. 18페이지 보죠. 제가 저번 주에 예습해오라 소리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제가 교재가 안 나와가지고 요약집이 안 나와서 아마 예습하라는 소리 안 했던 것 같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교재가. 이게 표지를 좀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표지가 똑같아요. 기출지문요, 거기 한 글자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만 보면 고득점 합격. 그 글자가 하나 더 있죠? 네, 그거 차이 갖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딱 보니까 밑에 있는 핵심 요약집하고 기출문제, 지문 천재, 이거는요, 보는 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건 내가 만든 멘트가 아닌데, 자, 이것만 보면 고득점 합격.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한번 구분해 보시고, 자, 봅시다. 이제 오늘 18페이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부분.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참 말았지. 자, 이제부터는 좀 중개사법을 예습해 오세요. 예습해 오는데, 오늘 배울 거 쭉 한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아니고 요약집이죠? 요약집이니까 오늘 배울 거 쭉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고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다시 복습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5월달부터는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그랬죠? 예, 이제는 수중개사법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단 수업하기 전에 그날 공부할 파트. 오늘 보니까 페이지 수로 12페이지 정도 나가요. 12페이지인가 13페이지 정도 나가는데, 자, 일단 이렇게 그날 배울 파트 몇 페이지인가? 고용부는 보니까 오늘 제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페이지 수가 어떻게 돼요? 별로 안 되죠? 별로 안 됩니다. 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도 나갈 거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뭘 갖고 예측하냐면 이전에 3, 4월 달 공부했던 거 있죠? 진도.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습해오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라? 복습하라.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세요. 이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만 공부를 일단 해주시고 나머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이제 1차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18페이지 보면 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부분이 있죠. 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법인. 자, 이 법인 중에서 일단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중개사는 제외된다 그랬죠.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어요. 이유는요? 뭐가 금지된다? 이중소속이 금지된다. 자, 이중소속하다 적발됩니다. 일단 개업공개사 이중소속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1-1. 이중소속하면 형벌은 1-1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 자, 등록 취소인데요.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죠. 절대 등록 취소.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면서 1-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소속공개사입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또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중소속이 금지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속공개사는 뭐 하지 못한다? 등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일단 등록할 수 있는데 특수법인적에서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신청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어디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자,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원주시 얘기하는 거고요.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뭐가 된다? 등록 관청이 된다. 모든 것이 사무소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등록 기준 보죠. 등록 기준에서 보면, 일단 등록 기준, 지금 등록 신청한 신자가 누구라 했어요? 공례하고 법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으로서 공인으로서의 등록 기준과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이 있겠죠. 공인으로서의 등록 기준보다 실무 교육을 받아주면 된다. 실무 교육 받아주면 된다.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받으라 그랬어요? 1년 이내. 자, 여기서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실무 교육을 1년 이내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등록하고 나서 1년 이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라.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등록하기 전에 받으라는 얘기죠. 자, 다만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었죠. 폐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1년 이내 다시 등록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때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예외적 규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중개사무소는 이제 요건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어떻게 되죠?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디엔 안 돼요? 가설건축 대장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중고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중고검사, 사용승인 받았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뭘 첨부하라 그랬죠? 사유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확보한다?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자, 근데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올해 바뀐 거 있죠? 법인의 등록 기준.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단 이때 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 잡은 거 얼마? 네,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또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것. 그 다음에 또 대표자는 누가 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의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때문에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된다.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하라 그랬어요?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보죠.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 기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놓고 넘어가다. 일단은 상법상 회사 또는 자, 일단 뭐였었죠? 협동조합이라 그랬죠.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잡은 거 얼마? 자본금이 5천만 원 어떻게 하라? 이상이어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협동조합은 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뭐하라? 설립하라 그랬죠?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 했었어요? 세 번째 대표자는 누구? 예, 대표자는 누구야 된다? 공인중개사에 되고 대표자를 어떻게 한?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예, 3분의 1 이상이 누구야 된다?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뭐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습니다. 실무교육은요. 일단 실무교육은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은. 대표자 다 받아야지만 되죠? 대표자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원, 임원 다, 그 다음에 또 사원, 임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두고자 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중개사무소 갖추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요 밑에 두 개는, 공인, 등록 기준과도 거의 똑같으니까. 자, 일단 보죠.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한다. OX? 예, 이제 틀립니다.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요, 이게, 뭐, 문구였었죠? 근데 지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지금 틀리다. 자, 왜 그러냐? 뭐가 들어가 있다? 협동조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들어가야 돼. 또 협동조합으로서 자본 5천만 원 이렇게 해도 틀리겠죠? 자, 둘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또 주식회사로서 자본 5천만 원. 아주 전형적인 문제. 주식회사로서 자본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이것도 틀리죠? 상법상 회사 하면 뭐가 있었어요? 상법상 회사 하면 네 가지. 뭐 있었죠? 주식회사, 그 다음에 또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런 것 있었죠? 유한책임회사도 있었고요. 총 5가지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중에서 하나로 설립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뭡니까?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 협동조합 명칭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명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 특별법이 뭐냐면 농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동조합 이렇게 조합 만들면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들이 있습니다. 농협동조합법이라든가 여러분들 산림조합법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특수법인들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명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설파라. 이때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할 목적 설파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업무를 만자가 빠지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자는 뭐다? 공개서야 되고 대표자를 어떻게 대한? 제외한 포함하는 그러면 틀리죠? 자, 그것들을 조심하시고 사원 또는만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 다 받으라 그랬죠? 대표자만 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어디서 보니까 대표자만 받는 것도 있었는데요.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매, 매수정 대리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표자, 사원임원, 책임자 모두 받고요. 자, 중개사무소 요건. 자, 중개사무소 똑같죠?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그 다음에 어딘 안 되고요. 가설건축대장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대장의 기재가 안 돼도 되죠. 어떤 경우에? 사용소인 중고검사 등을 받았을 때 이때 사유서 제출하라 그랬죠. 근데 확보하는 방법은요. 소유하거나 전세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다라고 했었죠.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 기준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를 보죠. 일단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으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 한 판 사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는데 다만 건축물회장의 기재가 안 된 건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 건축물회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자,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거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거. 자, 그럼 이제 그 나라 국가,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라든가 공정인이 공정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그 나라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공관에 영사관 있죠.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포스티 확인서라고 있었죠? 아포스티 확인서 3개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 있었습니다. 이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는 거? 외국 법인에 한해서. 자, 외국 법인에 한해서 제출한다. 자, 외국인에 한해서 제출하는 게 뭐 있었어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서류죠. 외국 법인에 한해서 제출하는 것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한 서류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자격증 사본 첨부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자,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자에게 자격 취득 여부를 뭐하나?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례정과 등기상 증명서는 누가 확인한다? 예, 담당 공무원이. 자, 건축물례정과 등기상 증명서도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종별 변경 및 수수료 하는 분부죠. 자,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라고 할 때. 자, 개업공개서 종별. 자, 종별하면 뭐가 있어요? 개업공개서 종별. 뭐뭐뭐 있죠? 종별. 종별하면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 자, 여러분 이제 종별 변경할 때 이 종별이란 뭘 얘기하는 거? 개업공개사의 종류 얘기하는. 종류가 뭐 있죠? 법인. 자, 그 다음에 또 공인. 그 다음에 또 부칙. 이런 거 같죠?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개업공개사의 종별이라고 한다 그랬죠? 종류입니다. 자, 공인이 법인으로, 법인이 공인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할 때, 이때, 자, 이렇게 바꾸고자 할 때, 별도로 폐업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별도로 폐업할 필요 없이,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조건 갖춰가지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그랬죠? 이제 신규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한다? 이게 등록한 상태에서 종별 바꾸는 것은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안 된다. 종류를 바로 바꿔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는 반납하라 했어요? 등록증은 반납하라 그랬죠? 자, 다만 부칙엔 개업공개사가 동일관할 구역 내에서 뭘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를 업무라고 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등록증은 반납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왜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그러냐? 얘한테 특혜를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종별병의 원칙, 등록 신청서 뭐 한다? 다시 제출. 자, 그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수수료 납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적으로는 수수료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 수수료 납부하는데, 자, 이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정하는 수수료. 총 6가지가 있죠. 자, 뭐 할 때?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있었죠. 시험 응시할 때.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재교부, 자재가 있었죠. 자재. 자, 그 다음에 또, 등록 신청 있었죠. 등록 신청, 등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재교부, 등재가 있었죠. 등재.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재 있었죠. 분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분신 있었죠.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에 재교부. 이렇게 분신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험 응시할 때, 원칙 지자체 조례죠. 예외, 국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위탁했을 때는요. 위탁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쓰죠.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재교부도 원칙 지방자치단체 조례죠. 자, 근데 이거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탁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을 수수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등신, 이게 뭐였죠? 등록 신청, 등재, 등록증 재교부, 분재, 잠깐만, 순서가 좀 바뀌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분신, 그 다음에 분재, 이렇게 되죠. 분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있었고요.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재교부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여기 앞에 두 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지자체 조례 중에서 무슨 조례가? 시도 조례가 적용되는 거고, 요 등신부터 분재까지는요, 시군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한다? 시군구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되죠. 이건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됐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등록통지 보죠. 등록통지는 며칠 내에 등록통지한다 그랬어요? 7일 이내 서면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제 등록통지가 되면
업무부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인장 등록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나서 업무를 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부서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대 등록 취소라 그랬죠. 3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재교부가 있네요. 등록증 재교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뭐 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등록증 첨부 안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럼 등록증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가 이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자, 그 중에서 행정관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행정관청 담당관이 답답하면 하여야 한다고, 별로 답답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거나 못 쓰였을 때는 등록증 첨부를 안 하고요. 못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증 첨부를 한다. 자,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 등의 통지 있었죠? 등록사항 등 통지. 자, 등록관청은 등록사항 등을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다가? 협회에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아마 이렇게 구분했을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구분했었죠? 누가? 등록관청이. 자, 여기에 개업공개사가 통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다시 한번. 자, 등록사항 등을 통보한다.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요 세 가지가 문장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어떤 사항을 했냐? 자, 등록사항이라든가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협회업 신고사항,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고용인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이, 이제 이걸 한번 구분해보면, 등록관청이, 자,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자, 등록사항이라든가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사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그 다음에 또 고용인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그래서 등유, 분고행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가지. 이제 저번 파트는 제가 뭐를 강조했었냐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걸 아마 꽤 강조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라.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요것뿐만 아니라 요 6가지도 한번 보죠. 자, 등 하면 뭐예요? 등록사항, 이전 신고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고용인사항,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사항. 자, 그래서 요 6가지에 대해서 자, 등록관청이 협회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개업공개사가 통보한다. OX 틀리죠? 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이내 이렇게도 틀리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절차를, 요거는 제가 요약집에다가는 일단 못 넣어놨습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제가 재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집 못 넣었는데, 일단은 제가 등록 절차,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등록 절차를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일단 등록을 뭐 한다? 신청한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써놨다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볼 때 좀 편리하기도 할 겁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한다. 등록 신청 어디다 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에다가 등록을 신청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지자체의 조례로 적어는 뭘 낸다? 수수료를 낸다 그랬죠.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어는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뭐를 확인한다 그랬어요?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그랬죠.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데, 결격 사유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자, 뭐 본적지 신원확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관계기관에 뭐예요? 조회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결격사유 부분에서 조금 이따가 보겠죠.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계기관에 조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격 확인하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제출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래서 결격 확인하고 나서 적합하다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통지를 합니다. 등록 통지 뭘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등록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일단 등록 통지를 서면으로 하는데, 자, 요때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하죠? 네, 7일 이내. 자, 7일 이내. 등록 절차를 보면 등록 기준 빼놓고 나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통지가 됐습니다. 등록 신청일부터 7일 이내예요. 그럼 이때 바로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뭘 하라? 업무 보증. 네, 업무 보증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업무 보증 설정해서 그다음에 신고하라 그랬죠?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하라. 자, 이거는 언제까지 한다? 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한다. 자,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준다 그랬어요?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죠. 자, 일단 등록증 교부 전에 뭐 두 가지를 하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부에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구분하는 거 했었죠? 자, 대통령이 하면 주로 기준 요건이고 그다음에 서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서류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 자, 여러분들 기준 요건은 대통령령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서식이라든가 서류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 같은 거 교부해 주는 것도 모두 어떻게 한다? 일단 국토교통부령으로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증 교부를 해주는데, 자, 국토교통부령이 전원바에 따라서 교부준다.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고 교부해준다?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 그거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해준다 그랬죠? 자, 인장 등록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등록증 교부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래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한다? 뭐 하고 나서? 등록 대장에 뭐 하고 나서? 기재하고 나서.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나서 교부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등록증 교부해줄 때 등록증 교부 전에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뭘 확인한다? 보증 설정 여부를 한다. 그러니까 업무 보증 설정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무 보증 설정 안 했다 그러면 등록증 교부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교부 준다. 이때 등록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 저번 주에 제가 세 가지 대장, 자, 증 교부 줄 때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 주고 세 가지 대장이 모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는 얘기했었죠? 그 세 가지 대장이 뭐였죠? 일단 자격증 교부대장, 그 다음에 또 등록대장, 또 하나 지정대장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요 세 가지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등록증 교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업무를 뭐 하면 돼요? 개시하면 되죠. 자,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이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장을 어떻게 한다? 인장을 등록을 해줘주면 된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한다? 인장 등록하라.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은 언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등록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등록증 교부 요건에서 보죠. 안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증 교부 요건에 업무 보증 설정은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돼야 한대요. 자, 다시 한번 등록증 교부 요건에 업무 보증 설정인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죠? 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 교부라 그랬죠? 그러면 등록증 교부 요건에 인장 등록은 등록증 교부 요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자, 다만 실무상에서는 등록증 교부 요건이 됩니다. 왜냐?
실무사에서는 대부분, 자, 일단 법 규정상으로는 인장등록 언제까지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업무개시 시작까지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자, 이때 보면, 언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등록 신청을 하면요, 등록 신청을 할 때 인장 등록 하라 그래요. 인장 등록 하라 그럽니다. 왜? 분명히 법으로 배울 때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다? 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실무사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지네들이 편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하자면 신청할 때 인장 등록 하세요라고 합니다. 왜냐? 이 등록증에 뭐가 또 도장이 찍히냐면, 인장이 요만하게 하나 찍히죠? 도장이 찍혀요. 그래서, 실제 언뜻 보면, 여러분 특히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 등록증에 인장이 찍히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 요건에 인장 등록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등록증 교부 요건에는 인장 등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등록증 교부 요건에는 뭐가 상관이 있다? 업무보증 설정이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된다 그랬죠. 이때, 자, 일단 업무를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예, 일단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과태료. 이건 왜 100만원 과태료죠? 왜 100만원 과태료다? 이유. 예, 휴업, 신고를 안 한 거죠?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이때 휴업 신고해줘야죠. 그런데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죠? 그럼 휴업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 신고 안 하고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거기 때문에 100만원 과태료를 했죠. 자,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6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업무정지 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업무정지도 답이라 그러면 하나 따라가 나와야죠. 상대등록 취소. 자, 상대등록 취소. 6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도 답이라 그랬죠? 그러나 한 단계 윗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라. 자, 업무정지. 상대등록 취소는 곧 업무정지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정당한 서의 없이 6월을 초과해서 뭐 했기 때문에? 휴업을 했다. 자, 정당한 서의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자, 휴업 신고 안 하고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업무 개시를 안 했을 때 문제고, 자, 일단 업무 개시를 한번 해보죠. 이때 등록 신청 상태에서 업무 개시합니다. 이때 업무를 개시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 등록 통지가 안 됐습니다. 뭐에 해당된다? 무등록이다. 무등록에 해당이 된다. 무등록 형벌 3-2죠. 3년 이하 징역 2,500원. 자,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사무실 내고 간판 걸고 그 다음 1회 보수받고 중개인을 했다. 이게 업무 개시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무등록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요거 등록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뭐 한다? 업무를 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등록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 개시해요. 이거는 무등록이다. 무등록 아니다. 예, 무등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등록은 아니다. 왜? 이미 등록 통지를 받았으니까 등록은 된 거죠? 그래서 무등록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업무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습니다. 업무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면 위반시 예, 상대등록 취소. 잠깐 여러분들 저 요약집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록증 교부 안 받고 업무 개시했죠? 요거 위반하면요. 교부 안 받고 했다. 요거 위반하면 뭐 의무 위반? 걸어줘야만 되는 거 있었죠? 예, 개시 의무 위반이죠? 자, 개시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그렇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증 개시하라 그러는데 개시 안 하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 안 하고 했습니다. 물론 등록 신청 했으면 상관없고요. 자, 인장 등록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이거는 업무정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법에 위반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등록 절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라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본서에 어딘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놓는 거, 예, 요약집으로 옮겨놓는 작업도 복습이에요. 기본서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놓는 거? 요약집으로 옮겨놓는 것 안에 복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서식 작성법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신고서 작성법, 확인 설명서 작성법 아마 그 기본서에다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디로 옮겨놓는다? 요약적으로 옮겨놓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거다.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 절차를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염전교재 20페이지 보니까 이중소속과 이중등록 부분을 보죠. 이중소속, 이중등록 절대 금지된다 그랬죠? 이중소속 절대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 그리고 절대 등록 취소.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했다.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1-1.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일단은 자격 정지. 그 다음에 1-1이겠죠. 자격 정지 1-1.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양도대 양수금지가 있었죠. 자, 등록증 양도대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양도대라고 표현했고 실제로는 문구를 일단 안 했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개업공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거나 양도돼서는 안 된다. 자기 이름이나 그 다음에 또 상호까지 빌려주는 것, 순수하게 그냥 빌려주는 것도 뭐가 된다? 양도대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때 등록증 양도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받아서 업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도대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걸렸다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그 다음에 등록이 반드시 취소. 받은 자도 마찬가지 1-1이었죠. 자, 저번 주에 제가 이거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양도대하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자격증과 등록증. 이 법에서는 양도되어. 그러면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 양도되어 있었나요, 없었나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서 양도되어 없었죠? 거래정보망 부분에서는요, 양도되어 규정도 없고요, 무지정 규정도 없고요. 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양도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다. 등록증과 자격증. 이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하면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 되고? 취소되고 형벌 1-1.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 형벌은 똑같이 1-1.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격증 양도되어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되죠. 그러면서 뭐도 같이 취소돼요? 개업공개사라면 등록이 취소되죠. 자, 그러면 등록증 양도했을 때는 등록 취소되죠. 이때는 자격 동시에 취소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이 취소되면서 자격까지 같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양도되면 형벌이 어떻게 돼요? 1-1이죠. 근데 형벌 받죠? 형벌 받았는데 뭘 받는다면? 징역형 받는다면 그 사유에서 자격 취소되겠죠? 그러나 등록증 양도되어 자체 갖고 자격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하는지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 판례 하나 보시죠. 거기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갑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과정에서 동업관계죠. 자, 이제 을의 귀책 사유로 종료되고 을의 귀책 사유로 종료됐습니다. 중개업을 그만두기라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갑의 인감도장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동업관계는 주로 A하고 그 다음에 B, 이건 많이 제가 그랬죠? 자, 얘는 자격 가지고 있고 얘는 무자격자고 같이 동업하죠? 이때 도장 누가 들고 다녀요? A가 들고 다니죠? 예. 사무실 안 놔둡니다. 왜냐? 왜 사무실 놔뒀다가는 누가 맘대로 막 찍어요? 얘가 맘대로 막 찍죠. 그래서 항상 도장을 주머니에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야, 그러지 말고 사무실에 도장 놔두고 다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싸웠죠? 자, 싸워가지고 열받아가, 요즘 이런 사례에서 상당히 많아요. 대판 싸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날 바로 폐업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폐업신고했어요? 예, A가 폐업신고했죠? 이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비록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얘가 뭐예요? A가 사장이고 얘는 누구죠? 예, 중개보조원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효력소멸 부분 있죠. 효력소멸,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세 가지 있었죠. 개업공개 사망, 법인의 해산, 효력이 소멸되죠. 자,
사망해선하면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폐업 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등록 여력에 소멸되는 거 뭐 있다? 사망해산,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사망해산, 폐업,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하면 등록 여력이 소멸된다. 자, 혈액이 소멸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등록이 없어지고 일반인이죠? 그 상태에서 계속 중개업을 한다면 이거 뭐가 되는 거? 무등록이 된다. 자, 그러면 무등록 유형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 안 한 상태에서 자 컨설팅 업자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업합니다. 이것도 무등록이죠. 자, 임대관리업자가 임대관리업의 부서에서 중개업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등록입니다. 등록 안 했다면. 자, 그 다음에 또 사망예산, 그 다음에 또 폐업신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을 때 등록 취소, 효력이 없어진 상태죠. 그리고 나서 계속 중개업을 한다면 뭐가 된다? 무등록이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하나 더 있었죠. 어떤 상태에서?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 무등록이다 라고 했죠.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면. 자, 그러면 이때 등록 통지받고 나서 했다면요.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합니다. 무등록이다 무등록 아니다? 아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합니다. 무등록이다 무등록 아니다? 무등록 아니죠. 자, 다만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왜 100만 원 과태료죠? 업무 재개 신고를 안 하고 업무했죠?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사에 해당될 뿐 무등록은 아니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무등록 유형 5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요. 무등록은요. 일단은 중개보수 청구권 있다 없다? 중개보수 청구권 없다 그랬죠. 보수 청구권 없고 보수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 그랬죠. 보수약정은 무효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일단 나오지만 무등록 업자 간 보수약정은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지만 되죠. 자, 무등록 형벌 어떻게 되죠? 3-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무등록 업자 간 보수약정은 일단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우연한 기회 알선해주고 보수받았습니다. 우연한 기회라 그랬죠. 업이에요? 업 아니에요? 업 아니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알선하고 보수받았습니다. 이 보수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자, 우연한 기회라면 무등록은 아니죠. 자, 일단 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은 아니죠. 그럴 때 우연한 기회에 알선해주고 보수받았다면 이거는 효력이 있다. 자, 그런 것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등록이 결격사를 보도록 하죠.